규정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명품 핸드백이 박세린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 알바들이 정말 버르장머리 없어요. 주변 후원자들은 시선을 피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사건 기록지를 꺼냈죠. 당신, 지금 나를 신고하려고요? 핸드백이 더 세게 날아왔어요.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회색 작업복의 노신사가 누구인지를요. 과연 규정을 지킨 젊은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노신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놀라운 반전의 결말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예술관에서 계약, 안내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박세린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한강 물결이 유리창을 통해 흘러드는 후원자 라운지는 평소보다 한적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방문객들도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죠.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후원자 긴급 확인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한 여성이 라운지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갈한 트위드 재킷과 하이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원자 라운지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후원자 카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건넨 카드를 확인하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반 관람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 라운지는 프리미엄 후원자 전용 공간이에요. 연간 후원금 5천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규정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서 차를 마시던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나 오지선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좀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지선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핸드백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이 뭐가 그리 대단해요? 핸드백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무거운 가방이었거든요. 아프다기보다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고객님, 진정해 주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규정 운운하면서 쫓아내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후원자들은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는 듯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전시운영팀에 연결되는 신호음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라 그런지 응답이 늦었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오지선 씨는 핸드백을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제 어깨뿐만 아니라 팔까지 건드렸어요. 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건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늘 준비해두는 양식이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차분히 시간과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후원자 등급, $2 라운지, 이용 거부, 안내 후 물리적 접촉 발생. 그때 라운지 구석에서 조명을 점검하던 한 노신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은 그분은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노신사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위치까지 그려넣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정밀한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신고하려고요? 오지선 씨가 제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흥분했어요. 업무상 필요한 기록일 뿐이에요. 업무.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업무라고요? 핸드백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였어요. 주변 후원자들이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의 노신사는 여전히 조용히 기록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시선이 잠시 저와 마주쳤는데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지선 씨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다른 모든 소리들은 잦아들었어요. 한강을 비추던 따스한 햇살마저 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록을 마저 끝내며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노신사는 과연 누구일까 하고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후 저는 3층 직원 휴게실로 불려갔습니다. 전시운영 팀장 전미정 씨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자리를 권했어요. 4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현실적인 분이었습니다. 세린 씨, 많이 놀랐죠?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가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오늘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원자라서요. 팀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휴게실 문을 살짝 닫으며 말을 이었어요. 물론 세린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커지면 결국 우리가 피곤해지거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왠지 씁쓸했어요. 규정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죠. 오지선 씨 남편이 이 지역 건설업계에서 꽤 알려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의 시선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계약직인 제 처지를 잘 아시는 눈빛이었어요. 세린 씨도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괜히 트러블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계약직이라는 현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 팀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아픈 곳을 건드려서 살짝 움찔했어요. 어머, 많이 아파요? 조금요. 파스 발라드릴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처치하겠습니다. 휴게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팀장님의 말도 이해가 갔거든요. 계약직의 불안정한 위치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는 멍하니 지나갔어요. 후원자 라운지는 평상시보다 한적했고 몇몇 직원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오지선 씨의 차가운 목소리와 핸드백이 어깨를 치던 감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원룸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서 얼음팩을 꺼냈어요. 어깨와 팔에 대고 있으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블라우스를 벗어보니 어깨 부분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킨 건 규정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이었다.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익숙한 업무,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내사 신고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신고서 양식이 떴습니다. 하얀 화면에 커서가 깜빡였어요. 사건 발생 시간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15분. 첫 줄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장소 국립현대예술관 후원자 라운지. 관련자 오지선 일반 관람객. 박세린 계약, 안내 큐레이터. 항목별로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만 남기는 훈련된 문장들이었어요.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익힌 정확한 기록 습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 경위 후원자 등급 미달로 라운지 이용을 정중히 거절했으나 상대방이 핸드백으로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며 이협적 언행을 지속함. 목격자 라운지 이용 후원자 다수. 조명 점검 작업자 1명. 신체적 피해 어깨 및 팔 부위 경미한 타박상.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오지선 씨의 당황한 표정. 주변 사람들의 회피하는 시선.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기록하던 회색 작업복의 노신사까지. 특히 그 노신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거든요. 기타 특이사항 사건 당시 조명, 점검 중이던 작업자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 부분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도달했어요. 신고 이유를 적는 아니었습니다. 개선을 위한 신고, 향후 유사 사건 방지 및 직원 안전 보장을 위함. 다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떨리던 다리도 진정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전송 버튼을 바라봤어요. 작은 회색 버튼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클릭. 작은 소리와 함께 신고서가 전송되었습니다.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낮에 봤던 그 풍경과 같았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팀장님이었습니다. 세린 씨, 괜찮아요? 오늘 일 때문에 잠 못 이룰까 봐서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일 출근해서 평상시처럼 일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어깨의 멍은 며칠이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내린 결정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국립현대예술관 지하보안실. 보안팀장 최도영은 어제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지만 후원자 라운지에서 벌어진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는 어제 오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시간은 10시 13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 박세린 큐레이터는 정중한 미소로 오지선 씨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 오지선 씨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음성이 없는 CCTV였지만 입모양으로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최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이 계속 흘렀어요. 오지선 씨가 핸드백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세린 큐레이터의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까지. 아, 정말. 최도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공식 문제가 되면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화면을 다시 되돌려 봤어요. 주변 후원자들의 반응도 자세히 살펴보려 했습니다. 모두들 시선을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 구석에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경비반장 정만호 씨였어요. 최도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만호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베테랑이네.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다니. 최도영은 감탄했어요. 정만호 씨는 이 미술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똑똑. 보안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정만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최 팀장님, 어제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정 반장님, 마침 CCTV 영상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만호 씨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어제의 상황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원본을 따로 보관합시다. 예? 아, 네. 당연히 보관해야죠. 최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만호 씨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어요. 정만호 씨가 보안실 책상 위에 직통전화를 가리켰습니다. 비서실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비서실요? 무슨 일로요? 관련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도영은 의아했지만 전화를 걸어줬어요. 관장 비서실로 연결되는 내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다. 정만호입니다. 관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곧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정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관장님께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최도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만호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장님, 정만호입니다.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뵙겠습니다. 후원자 라운지 관련해서 논의할 일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만호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최도영에게 건네는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립현대예술관 창립자 겸 명예이사장 정만호. 최도영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경비반장으로만 알고 지냈던 분이 바로 이 미술관의 창립자였다니. 최 팀장님도 놀라시는군요. 정만호 씨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정만호 씨는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그의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경비반장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어제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박세린 큐레이터가 원칙을 지키려 했는데 억지스러운 위협을 받았어요. 네, 정말 안 됐습니다. CCTV 원본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서버에 자동 백업되고 별도 하드에도 저장됩니다.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 추가로 USB에도 복사해 두세요. 정만호 씨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그리고 어제 라운지에 있던 관련자 목록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후원자들 신원 확인도 필요합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자리에 계셨던 건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을 돌아봅니다. 조명부터 전시 상태까지 직접 확인하는 게 습관이에요. 정만호 씨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어제의 상황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미술관을 세울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예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 존중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박세린 큐레이터는 어떤 직원인가요? 성실하고 원칙적인 분입니다. 계약직이지만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렇군요. 정만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사실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님, 오늘 일은 아직 다른 분들께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정만호 씨가 나간 후 보안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최도영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민원 정도로 생각했던 사건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건 내일 아침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USB를 연결하며 최도영은 생각했습니다. 박세린 큐레이터도 자신이 낸 신고서가 이런 파장을 부를 줄은 몰랐을 거라고 말이에요.
보안실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제 17시간 남았어요. 일요일 오후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오지선은 와인잔을 돌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점심 모임에 나온 사모님들 5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어제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지선의 목소리에 다른 사모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립현대예술관에 갔는데 어떤 안내 직원이 저한테 규정 운운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그래서 제가 좀 단호하게 말해줬죠. 요즘 공공기관 알바들이 너무 건방져요. 지선은 핸드백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이걸로 어깨를 살짝 건드려 줬더니 바로 수그러들더라고요. 역시 확실하게 해야 해요. 사모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선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강남 사모님 모임 단체 채팅방에 긴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공공기관 알바들 진짜 버르장머리 없음. 어제 예술관 갔는데 후원자 라운지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규정 어쩌고 저쩌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좀 교육시켜줬더니 그제야 정신 차리더라.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해야 함. 메시지를 보낸 후 지선은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채팅방 멤버 중 한 명이 스크린샷을 캡처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 라운지 갑질 실화냐라는 제목의 글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지선의 단톡방 메시지가 그대로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개빡치네. 공공기관 직원한테 뭘 어떻게 교육시켰다는 거야? 증거 있나요? 이런 건 신고해야 하는데. 해시태그도 생겨났습니다. 샵 후원자 갑질, 샵 공공기관 괴롭히기, 샵 예술관 사건. 오전 10시쯤 국립현대예술관 내부 게시판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온라인 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세린 큐레이터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도 금세 퍼졌어요. 세린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세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자신이 낸 신고서보다 온라인 여론이 먼저 퍼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재단 사무국장 오상우는 사무실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자리에 온 지 3년째였어요. 다음 주에 예정된 외부 감사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이런 여론까지 겹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과 시민단체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국장님, 언론에서 입장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서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몇 군데나 연락 왔어요? 지금까지 8곳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전화 왔어요. 오상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이 기관 정말 이래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 있었음. 공공기관 후원자들. 특혜 진짜 심각함. 직원 보호는 안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곳. 댓글 수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오상우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일단 공식 입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론은 이미 우리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전시운영 팀장 전미정이 말했습니다. 박세린 큐레이터한테서 신고서도 올라왔어요. 어제 확인했거든요. 그럼 사실인 거네요? 네.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오상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까지 코앞인데 이런 일이. 오후 5시 지선은 집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단톡방 메시지가 온라인에 퍼져 있었거든요. 댓글들도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누가 캡처해서 올린 거야? 지선은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모임에서는 자랑스럽게 떠벌렸지만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내 얘기가.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지선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말을 왜 단톡방에 올렸어? 정신이 있나? 그냥 기분이 나빠서.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 알아봐. 하지만 지선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먼저 한 말들이니까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 6시 국립현대예술관 직원들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언론 대응과 향후 계획 논의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요. 여론이 이미 형성됐어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오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내일이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개인 감정 다툼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특권이 규정을 잠식하는 관행이라는 더 큰 프레임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박세린 큐레이터가 낸 작은 신고서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국립현대예술관 임시대회의실. 사무국장 오상우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곧이어 전시운영 팀장 전미정과 보안팀장 최도영이 들어왔습니다. 지선 씨는 언제 오나요? 오상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곧 올 겁니다. 몇 분 후 오지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고 핸드백도 작은 걸로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한결 조용했어요. 온라인 여론을 확인한 후였거든요. 회의실 한쪽 끝자리에는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상우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후원자 라운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그때 끝자리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70대의 온화한 얼굴이 드러났어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립현대예술관 창립자이자 명예이사장 정만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상우와 전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지선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만호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어제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후원자 라운지의 모습이었어요. 박세린 큐레이터가 정중하게 설명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선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핸드백으로 어깨를 치는 장면까지. 오지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만호가 입을 열었어요. 규정을 지킨 직원에게 가해진 모욕. 그리고 침묵한 주변. 이 장면은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똑똑.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세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정만호가 보낸 초대장을 받고 온 참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세린은 빈자리에 앉았어요. 오지선과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만호가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린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뽑아 키우고 있는 비밀 멘티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세대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 일기죠.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정만호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오늘의 판단은 관계가 아니라 원칙으로만 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만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미술관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예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공간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오지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약속이에요. 세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게 바로 그런 가치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만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정만호는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즉시 조치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확고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관람객은 후원자, 등급과 무관하게 즉시 출입 정지 조치합니다. 오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오지선 씨, 귀하는 오늘부로 무기한 출입 정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선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만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둘째, 직원보호실을 신설합니다.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신고부터 보호, 치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상우가 볼펜으로 회의록에 굵은 줄을 그어가며 기록했어요. 셋째,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직원인권 최우선 조항을 첫 페이지에 명시하겠습니다. 전시운영 팀장 전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정만호는 잠시 멈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의 품격이 무너지면 관람객의 신뢰도 붕괴합니다. 진정한 VIP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분입니다. 박세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지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저도 변명하고 싶은 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만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CCTV 영상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온라인에도 사실이 알려졌죠. 지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단톡방에 올린 글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원금도 꽤 내고 있고 후원금은 특권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정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술을 지원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 마음에 존중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보안팀장 최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칙과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는 게 맞아요. 오상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외부 감사 일정도 앞당겨서 철저히 받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점검해보죠. 정만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린 씨. 갑자기 호명을 받은 세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계약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킨 용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예요. 세린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큐레이터 프로그램도 공식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젊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무거운 공기가 희망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지선만 홀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규정은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도요. 박수 소리 대신 고요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무겁고 의미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오상우가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모든 조치 사항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오지선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세린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정만호가 불렀어요. 세린 씨, 잠깐만요. 네, 이사장님. 원칙을 지키느라 힘들었죠. 하지만 그 용기가 많은 걸 바꿨어요. 세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세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세린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작은 박수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오지선은 혼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미술관에는 다시 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만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짜 힘은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어쩌면 이번 일이 자신에게도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국립현대예술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 국립현대예술관에 황혼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관람객들이 나간 후 전시실은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노을에 물들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만호 명예이사장이 3층 상설 전시실을 걷고 있었어요. 평소 저녁 순회 시간이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차림은 여전했지만 며칠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세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세린 씨, 아직 안 들어갔네요. 마무리 업무가 있어서요. 세린은 손에 작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으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전시실을 걸었어요. 벽에 걸린 작품들이 저녁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게 있다면 뭘까요? 정만호가 물었어요. 세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원칙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라는 걸 배웠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정만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시실 끝에 다다르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체된 것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린이 액자를 바라봤어요. 예전엔 사람이 먼저입니다였는데 바뀌었네요. 왜 바꿨을까요? 정만호가 되묻었어요. 글쎄요. 아, 혹시 먼저는 순서의 문제고 시작은 근본의 문제라서요? 정답이에요. 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은 늘 사람에게서 나와요. 제도도, 규정도, 문화도 모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후원자 라운지가 내려다 보였어요. 며칠 전 그 자리가 맞나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저기예요. 정만호는 라운지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평온해 보였지만 며칠 전의 긴장감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가도 어딘가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세린이 중얼거렸어요. 무엇이 말이에요? 오래된 관행들이요. 특권의식이나 위계질서 같은 것들. 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관행은 정말 질겨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록하고 지켜나가는 게. 세린이 노트북을 들어 보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내일의 매뉴얼로 만들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만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기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문화가 되죠. 세린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오늘 하루 동안의 변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존중 선언문 게시, 비상 버튼 설치, 민원 대응 절차 개선, 직원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진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문화를 바꿀 테니까요. 정만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 씨,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자신 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세린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네, 할 거예요. 오늘 많은 걸 배웠거든요. 어떤 거요? 작은 용기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만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시작이에요. 세린이 노트북에 마지막 줄을 입력했어요.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의 표식이었다. 두 사람은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새로운 안내판이 보였어요. 모든 직원과 관람객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세린이 말했어요.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정만호가 답했어요. 변화는 선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췄어요. 세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정만호가 먼저 탔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세린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사라진 후 세린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라운지가 내려다 보였어요. 이제 그 공간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장소가 아닌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립현대예술관의 새로운 하루가 내일 다시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